지혜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연해지며 세상을 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만 세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바보처럼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생각이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김 부장입니다. 젊은 시절엔 꽤나 능력 있다고 자부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군요. 지난주 팀 회의에서였습니다. 신입사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건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지더군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혹시 꼰대 되어가는 거 아니야?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나는 진작 눈치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 쌓이고 있었죠. 고집의 감옥에 갇히기. 박영의 할머니는 5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새로운 레시피를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담근 김치가 최고야. 요즘 것들은 다 엉터리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지적 경직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랜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막는 장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경험과 개방성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병원에서 저염식 김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맛을 차단했는지를.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새로운 김치 레시피 한번 가르쳐 줄래? 노자는 물과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든 담기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집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유연함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판단의 올가미. 정민수 할아버지는 지하철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젊은이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에 관심도 없어. 맨날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 우리는 제한된 정보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다른 것들을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그 젊은이가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 것은 음성 안내 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앱으로 주변 상황을 설명받을 수 있어요. 기술이 참 좋아졌죠? 할아버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과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 김태원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구에게 폐를 끼치겠어. 하지만 점점 몸이 불편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합니다. 폐 끼치기 싫다, 약해 보이기 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혼자서만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오히려 가족들을 서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할게.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은 세대 무시라는 오만. 김영희 씨는 53세 병원 간호팀장입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어느 날 새로운 26세 간호사가 환자 관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팀장님, 이 환자분께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데 제가 최근에 배운 수면위생요법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영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야, 나 너 태어나기 전부터 환자 봐왔어. 그런 새로운 이론들은 실제로는 잘 안 통해. 하지만 그 환자는 계속 수면 문제로 힘들어했고 다른 치료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50대는 사회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부하 직원도 있고 후배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위치가 오히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험을 무기로 젊은이들의 지식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며칠 후 병원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희 씨는 수면위생요법에 대한 최신 연구 발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입 간호사가 제안한 방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영희 씨는 그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한 그 방법, 한번 시도해보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수면 패턴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도 이론만 알고 실제 적용 경험은 없었어요. 팀장님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신 덕분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경험과 지식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우리가 놓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완벽주의라는 족쇄. 이성호 씨는 55세 건축사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완벽주의자죠.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요즘 건축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실수할까봐 무서워. 그래서 익숙한 방식의 프로젝트만 골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의 완벽주의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성장을 위한 완벽주의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가 됩니다. 이미 쌓은 명성과 경력을 잃을까봐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대학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성호야, 예전 같지 않네. 좀 더 과감했던 너 어디 갔어? 예전엔 그렇게 도전적이었는데. 실수하면 어떡해? 우리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그게 바로 문제야.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성장도 멈춘 거야. 동기의 말에 충격을 받은 성호 씨는 고민 끝에 새로운 스타일의 주택 설계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새로운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1년 후 그 주택이 건축 잡지에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호 씨 자신이 느낀 성취감이었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를. 사무엘 베케트는 실패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오만.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컴퓨터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늦었다. 나는 못해라는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막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멀리 살고 있는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복지관을 찾아가 컴퓨터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할머니도 아직 배울 게 많구나.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젊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맛을 배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말하기. 최동호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족들이 시큰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요. 딸의 말에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듣기를 잊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아빠. 정말? 어떤 기분이니?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딸은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2개와 입 하나를 주신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과신하는 자만. 박지훈 씨는 중장년층 체력장 참가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또래보다 건강했죠.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20대 애들보다 체력이 좋다고. 그래서 여전히 젊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하고 술도 마시고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방식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젊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는 운동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아내의 강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져 있었고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최근에. 그런데 저는 항상 건강했는데요. 예전엔 무심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건강을 믿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지훈 씨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적당한 강도로 술도 줄이고 식단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훈 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건강도 투자구나. 과거의 건강에 기대면 안 되고 미래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야. 예방의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앞으로를 위한 건강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함정. 김선미 씨는 중견 디자이너입니다. 젊은 동료들 사이에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젊어 보이지? 요즘 핫한 브랜드 옷 사서 입고 다녀. 하지만 어색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리해서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를 쓰고 SNS에도 젊은이들 따라하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중년은 애매한 위치입니다. 아직 완전히 늙지는 않았지만 젊지도 않죠. 이런 애매함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20대 후배가 선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뭔데? 선배님이 젊은 사람 흉내 내시는 거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여요. 선배님만의 스타일이 훨씬 멋있는데. 내가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선배님이 처음 회사 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선배님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날 밤 선미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없어져서 남의 것을 흉내내려고 했을까? 다음 날부터 선미 씨는 자신의 스타일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하는 대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선미 씨의 작업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후배들도 진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선배님 같아요. 셰익스피어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했습니다. 중년은 젊음도 아니고 노년도 아닌 독특한 매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 고유함을 인정하고 발전시킬 때 진정한 매력이 나옵니다. 감사를 잊고 불평하기. 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평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물가는 또 올랐네.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네거티브 바이어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참 좋네요. 간병인 아가씨가 친절해서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입맛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때로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다시 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아직 대신 이제부터. 아직 늦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경험을 자산으로 고집을 버리기. 쌓아온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고집으로 굳히지 말고 새로운 것과 융합하는 재료로 사용하세요. 셋째, 멘토이자 학습자 되기. 후배들에게는 멘토가 되고 새로운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되세요. 가르치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넷째, 완벽 대신 성장.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성장하려고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실수는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다섯째, 나만의 속도 찾기. 젊은이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세요. 빠르지 않아도 꾸준하면 됩니다. 깊이가 속도를 이깁니다. 황금기를 향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에 서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대신 깊이와 여유가 생겼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효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은 지나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세상은 복잡해지고 젊은 세대는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경험의 가치,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느 누구의 기준에도 꼭 맞지 않는, 그래서 더 나만의 온도와 속도가 필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덕분에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날들 덕분에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있죠. 그러니 이 시간을 어떤 정의나 설명으로 단정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기는 잠시 멈춰 숨 고르며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는 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름진 손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백발에는 세월의 지혜가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겸손함과 개방성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현재를 살아보세요. 고집을 버리고 유연해져 보세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해 보세요. 나이를 핑계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연습해 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을 믿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바보가 되는 시간이 아닌 진정한 지혜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의 다음 장을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인생을 위해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